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이 안철수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중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발표한 것은 발표를 한 거고 해주겠다고. 네. 이제 법적으로는 30일 그것을 보니까 사면 복권작이라는 것을 준다고 그러네요. 그 뭐 이게 종이를 주는 거죠. 모양이에요. 사면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사면을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 사면합니다 하는 그걸 증서를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더라고. 예. 복권을 하면 다 회복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경호만 회복되고 예, 경호도 나머지 일부만 연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경호라는 게 아니 뭐 들판에서 할 겁니까? 집이 아니,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 경호를 하는데 집은 지금 무슨 사모펀드인가 어디서 그걸 가지가 경매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받았죠. 살으라고 그러는데 거부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뭐 그 어떤 사람이 또 모양새가 그렇지 예, 그렇죠. 않습니까? 어? 경매를 넘어 안 오고 그 집에 아니 다시. 그리고 또 동생이 세력이 상당하죠. 이지 회장을 하면서 그래도 세력이 네. 박지만 씨가 상당히 있는데 이 4년 9개월이나 이렇게 영어 몸에 있다가 나온 누나 전직 대통령이 거치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아, 그거야 해줘야죠. 그래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기는 그러니까. 합니다만은 예. 지금 삼성병원에 있는데 거기는 아마 이 병원 입구는 한 4,500개의 그런 그 화환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축하 화환 같은데. 예, 그 축하 화환이 있고 또 이 지지자들이 아주 몰려 들어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원진 씨, 우리 공화당. 예. 과연 조원진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정치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영상 있는 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뭐 하고 연설도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옥중에서 거기 지지자들이 보내온 그 편지에 답하고 뭐 이런 답한 글 책으로 내용들, 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난달 30일 예.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냈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네. 요새 베스트셀러 많네요. 굿바이 이재명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던데 이것도 저기 저도 하나 있습니다. 아,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가 썼다는. 예, 그 출판사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빨리 사야겠던데 12일 날 그 가처분 결정 나면 못 사게 되니까. 예, 근데 지금 굿바이 이재명하고 박근혜 그리움은 예,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이게 않습니다가 서로 베스트셀러 그렇구나. 경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 하늘이 무너지던 해, 맞아요. 2018년 끝없는 기다림, 그렇죠. 2019년 희망을 보았다. 네. 2020년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여운을 남겼네. 예, 안 되고 있다 그런 네, 그렇죠. 얘기겠죠. 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뭐 기존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진실은 역사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없었다. 네. 특히 세월호 네. 사건 때 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예. 뭐 7시간이나 뭐 뭐다. 별 소리가 다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제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 자신에 대한 해괴한 루머와 악의적인 모함들이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근데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는데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는 안 하죠.
할 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속 만기란 게 있어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왜 윤석열 후보한테 그 관해서 말했을까요? 재판부에 관해서 말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네. 감행하는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잡아낸 것은 사법부가 진실의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되지도 않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그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예.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때거든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말은 없지만 예. 이제 영장을 발부는 이제 재판부가 했겠지만 예. 요청은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때 요청을 한 그 거예요. 재판은 그 부분은 간단하지만은 예. 그게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일 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재판하다가 예. 이 구속 기간이 모자라면 6개월 넘으면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재판부에서 오히려 그 요청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런 그래서 이거는 뜻인지. 정확한 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본인 잘 모를 정확하니 겁니다. 기억을 왜냐하면 못하는 공판 검사하고 예. 재판부하고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지검장 정이 그까지 하진 않죠. 예. 기소를 하느냐 마냐 이거는 예. 결재했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재도 사실 검찰총장 결재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음. 그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예.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은 그런 어떤 영장 재발부 예. 여기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시했네요. 예. 그런 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후에는 재판 거부해버리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랬죠. 안 나갔지 예, 않습니까? 이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재판이 아니라 아니고. 이건 요식의 행위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서 거기에 할 들러리 필요 있느냐? 예,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건데. 예. 그렇게 했고 뭐 조국 뭐 사건에 관해서도 뭐 한 말씀 있었는데 저는 그 맺은 말 네. 이게 이제 가장 본인의 생각을 잘 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떤 말을 했는지 드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내린 그런 어떤 신경. 배신감을 많이 토로하셨네요. 그랬겠죠. 그렇게 뭐 친박이다 진박이다 했던 하면서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그 탄핵에 찬성표 던지고 돌아서 가지고 돌아서 버렸고 부속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우리가 속된 말로 코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 그런 대해서, 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섭섭함이 누구보다도 컸겠죠. 가슴에 사무쳤겠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있죠. 처음부터 그 어떤 사과 같은 거 나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순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 어떤 돈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왜 책임져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최순실 씨한테 무슨 혜택을 준다고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 그런데 법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참 무고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입장은 전혀 무시되고 그 기소한 측, 그러니까 검찰이죠. 그리고 국민 정서 그 당시에 예. 촛불 집회의 그런 어떤 그 요구 이런 게 법정을 관통하는 게 아니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뭐 석방 전후를 기해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치료를 뭐 받는 2월 예, 좀 2월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삼성병원에 22일부터 옮겨왔습니다만은 서울
그 이전에도 성모병원에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죠. 치료를 허리 받았지 뭐 안 않습니까? 아픈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연세가 또 예, 거기서 4년 9개월을 감방 생활을 아니 한다는 그 게 노숙 생활하는 사람도 감옥 가면 병 나는데 청와대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냥 평탄한 그 좋은 생활했던 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전에도 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유 몸이 됐는데 과연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랄까 행동 그런 것을 하실 건지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까? 지난번 유영아 그 변호사 그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랄까 의사를 통로였죠.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사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것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겠느냐 아니면은 청와대와 유영아 간에 뭐 협상을 하면서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외교적 레토릭이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도 그렇죠.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잘못했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금 무섭다니까요. 이 정권에서는 이재명이는 뭐 얼마 전까지도 그 국민한테 사과하고 네, 하라고 그래야지 그랬죠. 왜 내주느냐 사과가 없는데 반성이 없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문재인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게 이제 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 대선 한 달 전 정도를 놔두고 말하자면 이제 좀 몸이 회복돼서 아마 사죄랄까 네. 사과로 들어가지 않겠나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정치인들이 문난도 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서부터 어떤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예. 4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결국 사면 복권 된다고는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언젠가는 그게 예. 선거 전이냐 예.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나가서 그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뭐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도 대구 경북 가가지고 그때 나는 내 본분을 다했을 뿐이지 그 대신 그 건강에 참 걱정스럽다 잘 계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이제 윤석열 검사 같으면 뭐 지금도 원망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하고 이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섭섭한 감정은 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도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정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어떤 그 뺏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갖다 이용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마냥 어떤 감정만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2월 7일 날 그 나오더라도 이제 그 건강을 하고 이제 어디 돌아가시더라도 직접 정치적 의사 표현은 안 하실 거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체의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내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본인은 안 내고 어떤 유영아 변호사라든가 유영아 변호사가 제일 가능성 많을 것 같아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뭐 간접 화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뭐 그 방송에 나오거나 하여튼 이런 걸 하실 건 아니고. 아니 뭐 본인이 이제 지난번 2020년 4.15 총선 때도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 효과는 없었죠. 예, 예. 그 당시 상황도 워낙 그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본인이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죠. 무슨 방송에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아니고 것은 이제 뭐 별도로 메시지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본인이 직접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지 그렇습니까? 않고 예. 지금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유영아 한 사람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모든 소통 수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최순실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된 것도 네. 늘
권력자든 누구 뭐 그런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한 사람이 쥐면 독점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공론화를 시키라는 문고리가 거예요. 되는 거죠, 그죠? 문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문고리 3인방 있었지 그 때문에 않습니까? 정호성이다 뭐 그 세 사람들이 다 주물러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내가 보니까 비서실장이 그 3인방을 눈치를 보더라니까요. 내가 아는 분이. 근데 그때는 권력자였고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나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뭐 권력자는 아니라도 예. 크기 때문에 예. 좀 뭔가 유영아 변호사뿐만 아니라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으고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없었죠. 시절에도 예. 항상 저 관저에서 그냥 이렇게 메시지가 예, 나오니까 예. 어떻게 나오는지 누가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뭐 그 센 그 김기춘 비서실장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봤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거기다 전화를 못 해갖고 안보실에서 뭐 누가 그 자전거 타고 쫓아가서 그 메시지 맨날 전달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있죠. 이게 이게 결국은 보수층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 또는 이럴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 복권되고 지금 한 달 만에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요. 정치적 메시지를 그게 과연 좋은 영향만 미칠까? 그거는 좀 걱정됩니다.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억울해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도 탄핵이 잘못됐고 하지만 지금 중도층 중에는 있죠. 상당수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중도층이 많단 말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있죠. 반성이 하나도 없구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중립적이라 할 분들은 상당히 갈라질 것 같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뭐 4년 9개월 살고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뭐 완전 기다렸다는 듯이 메시지를 내는 거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때 이게 어떤 쪽으로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4년 9개월을 살고 나왔고 또 전직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되고 됐으면 국민들한테 인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는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메시지죠. 그건 중립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인사를 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뭐 늘 비슷하게 나왔죠. 행간의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이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연중에 진짜 행간해서 그런 걸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고 그 문장을 메시지를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책사들 하고 의논을 잘해야지 이게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쨌든 윤석열 후보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참 다루기 힘든 민감한 문제예요. 그게 참. 그리고 힘든 문제. 본인이 관계돼 버리니까.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수가 있기 참 때문에 너무 민감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 뭐 사면 복권이 돼서 자유모험이 됐으니까 건강을 회복한 뒤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니까 적절하게 처신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고 기대를 교수님 해야겠네요. 말씀대로 내긴 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래도 시간이 좀 가면은 선거전이 막 불붙고 한 달 정도 가면 국민 내리에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은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겠, 내도 그렇게 뭐 욕을 먹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빨리 내볼 수도 있죠.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냥 국민들한테 인사. 예. 그 책에도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을 다시 만날 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날이 꼭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식의 국민들한테는 인사 정도로 하고 약간의 이제 수위를 좀 높이면 되겠죠. 예, 좀 기다려 봐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